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르방 만드는 방법을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물과 밀가루만 섞어 놓으면 자라는 르방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만들기에 어려우셨던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담았으니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앞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잘 모를 뿐이다.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고 모를 뿐이에요. 배우고 하다 보면 분명히 늡니다. 외국분들에겐 아마 밥 짓는 게 이것만큼 어려울 거예요. 둘째, 우리의 환경은 모두 다르다. 미생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르방의 상태를 보는 방법을 익혀야 해요. 셋째, 생각보다 정말 잘 큰다. 르방은 정말 생각보다 잘 크고 쉽게 죽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준비물은 물과 밀가루 각각 20g씩 준비해 주시고요. 르방을 담을 용기로는 입구가 넓은 유리용기를 준비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유리용기여야 르방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편리해서 저는 유리용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구가 작으면 르방 키우기가 좀 불편하니까 넓은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유리병은 열탕 소독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처럼 크린콜을 사용해서 소독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크린콜이라고 하는 건 식품 첨가물 혼합 제제여서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살균 소독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뿌려주기만 하면 살균이 되어서 굉장히 편리해서 저는 늘 사놓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가루는 굵은 통밀가루인데요. 통밀가루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왜냐하면 야생의 효모는 곡물이나 과일 껍질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통밀가루는 백밀보다 도정을 훨씬 덜한 가루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통밀가루의 효모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효모가 좋아하는 영양소도 통밀가루에 좀 더 풍부해서 통밀가루로 시작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처음엔 통밀이나 호밀로 만들다가 백밀로 밥을 주면서 바꾸어 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은 통밀이나 호밀가루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병을 그냥 크림콜을 뿌려요. 그냥 냅킨으로 닦아줍니다. 물 20ml 넣고 같은 양의 밀가루 20ml 넣고 섞습니다. 이제 날가루가 보이지 않도록 물과 밀가루를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르방을 준비하는 것은 완성인데요. 벽에 묻은 것도 깔끔하게 긁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팁이라면 르방은 소량만 만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만들면 버리는 밀가루와 물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소량을 만들어서 나중에 사용하기 전에 키워서 쓰면 되니까 기억하세요. 잘 섞었다면 이제 유성매직이나 고무줄로 원래 높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르방이 원래 높이에서 얼마나 부푸는지를 보고 우리가 르방의 상태를 판단할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르방을 키우는 방법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 다양한데 저는 르방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에는 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부풀거나 기포가 생기거나 하는 변화가 생길 때까지 2-3일 실온에 두겠습니다. 지금이 16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르방 처음 키우실 때 꼭 시간 간격을 지켜서 키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스케줄에 맞게 하루에 한 번 정도만, 24시간 안에 한 번 정도만 밥을 주면 잘 자랍니다. 이제 이걸 그냥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두고 그냥 손 씻으러 가면서 한 번, 이 닦으러 가면서 한 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렇게 한 번씩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날 오후 12시 40분이었습니다.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벌써 2배 이상 부풀어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밀가루나 환경에 따라서 진행되는 속도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보이는 변화가 생길 때까지 두면 된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2-3일간 두시길 바라요. 이렇게 부풀진 않더라도 보글보글이라도 보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밀가루를 쓰면 확실히 크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좀 많이 놀랐거든요. 3배 높이로 자랐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자라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부피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거품이 생기거나 한다면 이제 밥을 주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기 전에 밥을 주면 르방 키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직 냄새를 맡아보면 상한 것 같은 그런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나긴 해요. 이제 첫 번째 리프레쉬로 절반을 덜어내고 물과 밀가루를 다시 넣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밀가루는 강력분 백밀가루를 사용해서 줄 거예요. 일단 물을 넣고 먼저 잘 섞어주세요.
르방을 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강력분을 넣어서 섞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물과 밀가루가 같은 그램으로 들어갑니다. 20g씩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다 섞으셨다면 이번에도 높이를 표시해 주시고요. 또 하루 동안 잘 보이는 데다가 두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를 하고 3시간 뒤에 확인했는데 벌써 2배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옆을 보면 자잘한 기포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내일까지 그냥 둬볼게요. 그 다음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르방이 3배 이상 부풀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르방을 자세히 보면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선이 하나 보이시죠? 얘가 이만큼 자랐다가 지금 꺼져서 요만큼 지금 내려온 거예요. 자료화면인데요. 르방은 밥을 주면 가장 높이까지 부풀었다가 조금씩 꺼지기 시작해요.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르방의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밥을 주면 제일 높이까지 자랐다가 조금씩 꺼지기 시작한다. 냄새를 맡아보면 밀가루 풋내는 더 이상 나지 않지만 약간 아세톤처럼 코를 찌르는 신냄새만 나는 상태예요. 그리고 막 딱 12시간 됐으니까 밥 줘야 된다, 6시간 밥 줘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여의치 않는 대로 일단 초반에는 24시간에 한 번 정도만 밥을 줘도 잘 큽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45분. 마지막 리프레시로부터 24시간이 조금 안 됐고요. 일부러 르방이 좀 꺼질 때까지 두어봤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선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다가 조금씩 꺼져서 내려간 거예요. 르방이 선이 있는 데까지 친 것, 이거를 우리는 피크라고 하는데요. 정점을 찍고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르방이 피크를 찍었을 때 효모가 가장 활발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워도우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 때에는 피크 상태의 르방을 사용하라 라고 합니다.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지금 열어보면 지금 뽀글뽀글 하고 있죠. 이번에도 절반을 덜어내고 물과 밀가루를 섞어서 리프레시를 해주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과 밀가루를 계량해서 20g씩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되기를 맞춰서 계량하지 않고 익숙한 되기를 맞춰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날가루가 보이지 않도록 물과 밀가루를 잘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실수를 제가 한번 재현해 봤는데요. 멀쩡히 밥을 줬는데 부피는 크지 않고 뽀글거리기만 한다 라고 하신다면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리프레시로부터 26시간 정도 됐습니다. 아니 잘 크길래 밥도 멀쩡히 줬는데 기포만 뽀글뽀글 생기고 크지도 않고 어제 밥 줬을 때는 꾸덕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묽어졌다. 이런 경우에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또 밥을 주면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요. 효모들에게 밥이 모자르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하면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반 정도 덜어내세요. 이렇게 르방이 묽어졌을 때에는 물보다 밀가루를 좀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물과 밀가루를 같은 그람수를 넣어주었다면 이제는 물보다 밀가루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살짝 꾸덕하게, 이전보다 살짝 단단하고 되직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르방 안에 효모들이 많이 자랐다는 증거예요. 예전보다 효모양은 많아졌는데 밥은 계속 똑같이 주면 이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의 양이 훨씬 적겠죠. 이렇게 묽어진 경우에는 밀가루를 좀 더 넣어서 리프레시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리프레시 간격을 좀 더 짧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젠 예전보다 효모양이 많아졌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밥 주면 또 자라나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리프레시해서 살리세요. 그 다음날 오전입니다. 12시간 만에 다시 3배로 잘 부풀었습니다. 묽어져서 망했다 싶었지만 밥 주니까 잘 자라는 거 보셨죠? 자글자글하게 기포도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위쪽으로 봤을 때도 큰 기포들도 많이 생겼고 냄새도 제법 달달해집니다. 이제 르방이 리프레시 이후에 12시간 안에 2배나 3배가 된다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오후 2시였는데요. 아까보다 부피가 살짝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피크를 치고 꺼진 뒤에 리프레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다 다르겠지만 대략 12시간에서 18시간 이후가 될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포가 제법 튼튼하게 생기고 있고요. 가장 큰 변화는 향입니다. 그냥 신냄새만 나던 르방에서 이제 달달하고 약간 요거트 같은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르방을 덜어보면 르방 안에 기포가 찬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도 절반을 덜어내고 물과 밀가루를 넣어서 리프레시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매번 계량하지 않고 그냥 저한테 익숙한 농도로 맞춰서 밥을 주고 있어요. 이 정도 농도로 만들면 살짝 꾸덕하게 이렇게 만들면 저는 잘 크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벽면을 닦아줄 필요는 없지만 밥을 주다가 너무 많이 지저분해지면 한 번씩 닦아줍니다. 벽면에 묻은 반죽들이 굳기도 하고 곰팡이나 잡균이 거기서 자라기가 쉬워서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리프레시로부터 19시간 후에 리프레시를 해주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리프레시 시간을 들쭉날쭉 하는데도 르방이 잘 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딱 12시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스케줄에 맞게 밥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오후 1시입니다. 리프레시하고 23시간이 지났는데요. 르방은 피크를 찍고 줄어든 상태라는 거 이제 르방을 보면 읽을 수 있으시겠죠? 이제는 안정적으로 르방이 2배 이상 자라고 있기 때문에 피크에 이르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대략 6시간이면 피크에 이르는 것 같다라는 경험이 쌓였습니다. 르방을 키우시면서 뭔가 이상해 보인다 싶으면 그냥 리프레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안정적으로 2배로 자라고 있고 기포도 잘 차고 있으니까 슬슬 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리프레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밀가루, 강력분으로 밥을 주었더니 이제 통밀은 거의 없어져서 보이지 않아요. 이제 르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물에 띄워보는 방법인데요. 피크가 진한 르방을 이렇게 물에 띄워보면 전부 뜨지는 않지만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이제 르방 안에 어느 정도 효모가 잘 자라서 기포를 잘 만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피크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조금씩 뜬다면 피크 상태로 맞춰서 르방을 준비하면 빵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날 오후 3시였습니다. 마지막 리프레시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리프레시를 하고 관찰해 보니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면 피크에 다다르더라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빵 만들 시간에 르방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리프레시를 해주는데요. 저는 밤에 섞어 놓고 아침에 구우려고 지금 낮에 리프레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침에 구울 거다 라고 하면 자기 전에 섞어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빵 반죽할 때 르방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르방이 필요하면 여기서 한 숟갈을 덜어서 물과 밀가루를 섞어서 키운 뒤에 쓰시면 되고 이 친구는 계속 일정한 양으로 키우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비록 피크가 진한 르방이지만 물에 띄워보면 다 가라앉는 게 아니라 조금씩 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피크에 다다랐을 때는 훨씬 더 잘 뜰 거예요. 마지막 리프레시 후에 약 7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르방이 2배 이상 부풀어 있고요. 피크까지는 아니고 살짝 모자라 보이지만 잘 뜨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르방을 물 위에 띄워보니까 둥실둥실 잘 뜨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새로 만든 이 르방으로 사워도우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는 우리 집의 씨르방이 된 거예요. 왜 족발집에서 씨간장을 막 몇십 년간 이어오듯이 이 친구도 이제 씨앗이 된 거고요. 리프레시를 하고 실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관 후 7일이 지난 오늘의 모습인데요. 냉장고 안에서도 효모는 천천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두시고 냉장고를 여닫을 때마다 부피나 기포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기포가 많이 없어지고 부피가 꺼졌다 라고 한다면 꺼내서 한번 리프레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르방 원종은 다 쓰지 마시고 항상 조금을 덜어서 키워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야 되니까요. 저도 이 어린 르방으로 무반죽 사워도우 만들어 봤거든요. 반죽 하나도 하지 않는 사워도우 만드는 방법은 링크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만드는 게 복잡해 보여도 한번 만들고 나면 언제든지 멋진 사워도우 브레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직접 만든 르방으로 맛있는 사워도우 빵까지 한번 구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히 잘 만들었습니다.